우리는 새돈이었잖아. 외로운 것보다 낫잖아. 2023년 가을, 한 여인이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금지한 사랑과 예상치 못한 생명을 마주했습니다. 실화에 기반한 픽션입니다. 귀양 66세 여인의 선택.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이정자는 서울 노원구의 빌라 3층 집을 비웠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40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딸의 졸업장, 남편의 유품. 하지만 정자는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 이종민은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정자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밤낮 없는 구토, 통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차가운 손. 여보 수진이 잘 부탁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은 8년 전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12살 많은 최경훈. IT 업체 임원이라는 직함, 강남의 아파트, 안정적인 수입. 조건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정자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수진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니?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오빠는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결혼 5년 만에 금이 갔습니다. 경운의 외도, 회사 부하 직원과의 불륜, 이혼 조정은 길었고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정자는 딸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한 번도 이혼해 본 적 없잖아. 아빠는 바람 안 피웠잖아. 그 말에 정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수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정자가 전화하면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딸을 기다리며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돌아올까? 혹시 손주를 보여줄까?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정자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추석에 엄마 고향 내려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 나 바빠. 그리고 진우 데리고 해외 나가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 정자는 택배 기사를 불러 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구례.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지나갔고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급식조리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 매일 아침 6시 출근, 500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늘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어. 책임은 다했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KTX는 3시간을 달려 구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례역 앞에는 형광조끼를 입은 택시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리산 자락, 웅곡마을이요. 아, 거기요. 멀긴 한데 3만 원 드리면 됩니다. 정자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웅곡마을은 구례읍에서 15km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200여 명, 65세 이상이 70%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정자가 이곳을 떠난 것은 47년 전이었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일하다가 식당 보조로 일하다가 결혼 중개소를 통해 이종민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고향에는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15년 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언니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바로 이 양조장이었습니다. 택시는 좁은 농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가을볕이 황금빛으로 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길가에 흔들렸고 감나무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웅곡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목조 간판에는 웅곡마을 마이너스 인구 198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양조장 보이죠? 저기서 내려주세요. 양조장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의 2층 목조 건물. 100년이 넘었다는.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짐을 내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옛날 그대로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항아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양조 설비들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고치면 되지. 그녀는 짐을 2층 방에 풀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걸레로 마루를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지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먼지를 날려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쉬었습니다. 조용하네. 서울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귀뚜라미 울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정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큰 체격, 단정한 단발머리, 작업복 차림. 최경수 씨? 정말 어머님이시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경수, 전 사위 경운의 아버지, 즉, 전 사돈이었습니다.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수 씨가 왜 여기에? 저도 3년 전에 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저 언덕 너머에 작은 집을 얻어서요. 그랬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서울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명절 모임, 돌잔치.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사돈 간의 격식을 유지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경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양조장이었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여기 막걸리가 일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걸 다시 여실 생각이십니까? 네. 막걸리 집을 열려고요. 조용히 살면서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수는 30분쯤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꼿꼿하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자는 본격적으로 가게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1층을 식당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조 설비는 그대로 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엔 벅찼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구를 옮기거나 높은 곳에 전구를 갈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정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전구를 갈고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렸고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수가 재빨리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정자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네요. 이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날부터 경수는 매일 찾아와 일을 도왔습니다. 지붕을 수리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집, 좋은 이름입니다. 언니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대로 쓰려고요.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수 씨는 왜 이 마을로 오셨어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멀어졌습니다. 경훈이와요? 네. 이혼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수진이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자는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저도 수진이랑 멀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이 한 번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혼자 사신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 질문에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5일 막걸리집 옛날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자는 간단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막걸리, 동동주, 파전, 김치전, 두부김치.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정자 씨 맞지? 옛날에 여기 살던. 네, 저 기억하세요? 이장님. 마을 이장 김덕수는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40년을 살았고 보수적이지만 마을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막걸리가 맛있다던데 한 사발 주소. 정자는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김덕수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거 제대로인데? 옛날 맛이 나네. 언니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했어요. 잘 됐어. 마을에 이런 곳이 필요했어. 개업 첫날 2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정자는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어. 저녁 무렵 경수가 들렀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경수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어머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정자는 막걸리를 따라 주었습니다. 한잔하세요.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가을 해가 지리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네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하늘 못 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문득 물었습니다. 경수 씨는 후회하세요? 서울을 떠난 것? 아니요. 전혀요. 어머님은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가게를 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줬다. 경수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다. 이상한 일이다. 전 사돈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왜 서울에서는 몰랐을까? 개업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옛날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씩 마시러 왔습니다. 정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따르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수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7시쯤 와서 막걸리 한 사발만 마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에도 남아서 정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급식실 일할 때는 500명분 밥을 했는걸요. 대단하십니다. 별로요. 그냥 살려고 한 거죠. 경수는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거죠.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한테 잘해줬고요.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정자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사랑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도 사랑 아닙니까? 그런가요? 경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군대 생활이 길다 보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정자는 가게에 난로를 놓고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경수는 창문 틈을 막아주고 장작을 쪼개어 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주인 박영숙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최 씨 영감이 자주 오던데요? 네,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일만요? 허허, 매일 저녁에 오는 걸 보면 그 이상 아닙니까?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냥 친한 이웃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영숙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경수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경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요? 저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불편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정자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진 건가? 아니면... 하지만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경수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11월 마지막 주 장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샜고 정자는 다급히 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수 씨, 지붕에서 물이 새요. 어떡하죠? 지금 갑니다. 경수는 비를 맞으며 달려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막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셔츠는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안 셀 겁니다.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정자는 수건과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이건 남편 옷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요. 경수는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정자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수 씨,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뭔지. 사돈이었고 나이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딸이 있잖아요. 수진이가 알면. 수진 씨는 어머님과 연락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도 경수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 씨,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마저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좋아요. 경수 씨가. 경수는 조심스럽게 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와 경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경수는 이제 매일 밤 정자의 집에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경수는 2층 정자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정자는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조용히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좁았고 사람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슈퍼주인 박영숙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숙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최 씨 영감이 밤마다 당신 집에 간다던데 진짜입니까? 정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늦게까지 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까지요? 정자 씨, 나는 당신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떡하죠? 경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정자는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정자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수진은 밝게 웃으며 진우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진우야, 할머니 뵈어라. 할머니. 7살 진우는 정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자는 손주를 안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우.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 진짜 시골이야? 그럼.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이야. 수지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오히려 서울보다 편해. 정말요? 응. 수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때 뒷문이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장작 좀 가져왔는데. 경수는 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수진도 경수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수 씨는 이 마을에 사세요. 가끔 일 도와주시고요. 그렇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밥을 먹으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3년 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엄마가 오시기 전부터 계셨네요. 네. 우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침묵. 정자는 수저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진우를 재우고 정자의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아버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긴. 그냥 이웃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봤어요. 엄마 표정, 아버님 눈빛, 그리고 방에서 남자 옷 냄새 나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제 전 시아버지잖아요. 수진아, 저는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는 제 남편 아버지랑, 수진아, 아니야.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엄마도 인정하세요. 당신들 사랑하잖아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족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엄마 딸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진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정자는 대문 앞에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뿐인 딸을 잃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마을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자네 딸이 왔다가 울면서 갔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대? 들었어? 정자 씨랑 최 씨 영감이 사귄다던데. 뭐, 그 두 사람이 그것도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원래 사돈 사이였대. 헐, 그게 말이 돼? 마을 슈퍼, 정자소 마을회관. 어디서나 정자와 경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숙은 마을 부녀회에서 말했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들이 그래. 도덕관념이 없어. 하긴 사돈끼리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마을 이장 김덕수가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최 씨 영감이랑 그 관계 말이요. 정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체면 문제요. 사돈 사이였다는 거 다들 아는데 그게 보기 좋지 않다는 거요. 저희는 이제 사돈이 아닙니다.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한 번 사돈은 영원한 사돈 아닙니까?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김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 씨,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을 이장으로서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해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안 되겠소? 조심이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소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이장님, 저는 66살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됩니다. 그 시간마저 남의 눈치 보며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을 좋아할 뿐입니다. 김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 우리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중순, 정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자 씨, 장사 안 하십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둘 거예요. 왜요? 장사 잘 되던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정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리고 경수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상자. 경수는 강원도 홍천의 작은 농가를 알아봤습니다. 월 30만 원입니다. 2,000평 부지에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좋아요. 거기로 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12월 20일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짐을 싣고 경수의 낡은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정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홍천의 농가는 작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집이 몇 채 없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도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꽃과 벌은 잘 어울립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정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경수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하지만 69세의 나이에 일감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읍내 꽃집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시간당 9,000원. 하루 4시간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무언요? 함께 있다는 것. 정자는 웃었습니다. 경수 씨는 로맨틱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2024년 2월. 정자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 피로, 어지럼증, 감기인가.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경수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읍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임신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임신입니다. 약 6주 정도. 그럴 리가요. 저는 66살입니다. 폐경도 진작에.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 산모이십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자는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경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임신? 66살에?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까? 전 사돈 사이에서 아이를? 미친 짓이야. 하지만 뱃속의 생명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 네, 저 아이가 생겼어요. 경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6주. 긴 침묵. 경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을 겁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자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낳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진짜 사랑으로 만든 아이. 경수는 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낳읍시다. 함께 키웁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지킵시다. 정자는 울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읍내 병원 간호사가 실수로 이야기했고 그것이 마을에 퍼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충격. 66세 여성. 전 사돈과의 사이에서 임신.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구역질 난다. 아이가 불쌍하다. 이런 게 사랑이냐? 노인들 성욕도 문제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고령 임산부 논란. 정자는 뉴스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경수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지금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정자는 꽃집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경수도 일감이 끊겼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안 뽑습니다. 두 사람은 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갔습니다. 3월, 정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창피한 줄도 모르나? 어느 날 마트에서 한 여자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경수 씨,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 새벽 3시, 정자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경수 씨 아파요. 경수는 재빨리 정자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30분. 경수는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왕절개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모 나이상 매우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수는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믿지 않던 신에게 제발 둘 다 살려주십시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경수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정자 씨는요?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1시간 후 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경수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정자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하윤이. 하늘 아래 윤택하게 살라고.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정자 씨 맞으십니까? 출산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전 사돈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수가 막아섰습니다. 비키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이미 사진은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66세 여성, 전 사돈과의 사이에서 출산 사회적 논란. 정자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니. 경수는 TV를 껐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퇴원 후 정자와 경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역겹다. 썩 꺼져라. 낙서가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치웠습니다. 정자는 하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경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주인이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정자는 읍내까지 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읍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이터에 하윤을 데려가면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애한테 나쁜 영향 갈 수 있어요. 정자는 하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 때문에. 경수는 정자를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됩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우리는 하윤을 지킬 수 있습니다. 8월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놀랐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보러 왔어요. 들어와. 수진은 집에 들어와 하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응, 하윤이야. 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네요. 그렇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엄마의 선택이지 아이의 선택은 아니니까.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아직도 화나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올게요. 아이 보러. 수진아, 정말 고마워. 수지는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정자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자와 경수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꽃과 꿀을 팔았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윤은 5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유치원 가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하지만 읍내 유치원은 하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윤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정자는 집에서 하윤을 가르쳤습니다. 글자, 숫자, 그림 그리기. 하윤은 똑똑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꽃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코스모스야. 예뻐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너도 예뻐. 경수는 하윤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무 인형이야.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우와, 신기해요. 하윤은 경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경수는 처음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하윤은 할아버지가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하윤이가 크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말합시다. 솔직하게.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이해할 겁니다. 하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이랑 달라요? 정자는 빨래를 개다 멈췄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친구들은 할머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우리는 엄마랑 할아버지만 있잖아요. 정자는 하윤을 안았습니다. 우린 조금 특별한 가족이야. 특별한 게 좋아요? 응. 특별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럼 좋은 거예요? 응. 우리만의 특별함이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날 밤 정자는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겠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왜 사랑했고, 하윤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윤이 10살 되던 해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엄마, 수진아 왔니? 수진은 하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윤아, 나 기억나? 수진이 뭐? 맞아. 잘 컸네. 수진은 정자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뭘?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수진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엄마를.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하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하윤아. 2034년 봄. 이정자는 76세가 되었습니다. 최경수는 79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양봉을 하고 하윤과 산책했습니다. 하윤은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예학과 꽃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 하윤이 대학에 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자와 경수는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 씨,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저와 함께한 것, 이렇게 힘들게 산 것. 경수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잘 살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하윤이를 낳았고, 함께 견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자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생명을 낳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2035년 가을. 하윤은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방학에 집에 돌아온 하윤은 정자와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자는 각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앉아라, 하윤아. 정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과 경운의 결혼, 이혼, 구례로의 귀향, 경수와의 만남, 사랑, 임신, 세상의 비난, 그리고 하윤의 탄생. 하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응. 하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는 엄마가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랑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낳아준 거잖아요. 그게 용감한 거 아니에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윤아, 저는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경수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하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아이는 우리를 이해해 주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사랑은 생명이었고, 용기였고, 우리를 지탱한 힘이었다.